16년 동안 카메라만 20개 이상 쓰면서 장비병 환자 수준으로 많이 써봤습니다. 그러던 제가 요즘 매일같이 사용하는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올해 1월에 구매한 소니 알파7 마크 5입니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실사용 정보도 많이 없고 매물 자체가 조금 귀해서 구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정보가 없어서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 현업에서 3달 동안 스냅 촬영을 할 때 나가서 촬영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알파7 마크 5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카메라를 바꿔야 하는지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먼저 하나만 짚고 갈게요. 야외 스냅을 촬영하다 보면은 다들 이런 흐름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사진만 찍다가 영상도 찍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장비가 하나둘 늘어나고 가방은 점점 무거워지고 세팅 시간은 길어지고 결국 한 가지 생각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원바디로 끝낼 수 없을까? 저도 똑같았어요. 저는 바로 이전에 소니 알파7 C2를 썼습니다. 특히 디액티브 스테디샷 이거 하나 때문에 영상만큼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핸드헬더로만 찍어도 쓸만한 영상이 나오니까 야외에서 사진을 찍다가 바로 영상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쓰면 쓸수록 아쉬운 게 분명했습니다. 이 5가지가 계속 걸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뷰파인더예요. 야외에서 강한 햇빛 아래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은 이 LCD 창이 잘 안 보입니다. 그때 뷰파인더로 전환하는데 알파7 C2 뷰파인더는 솔직히 조금 답답해요. 너무 작고 구석에 붙어 있어서 자세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두 시간이면 괜찮은데 야외 스냅은 보통 5시간 정도를 촬영을 하거든요. 이게 누적이 되니까 피로가 크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틸트 액정입니다. C2는 스위블 액정만 가능합니다. 영상 찍을 때는 좋아요. 셀프 모니터링도 되고, 근데 사진 찍을 때 특히 로우 앵글에서 빠르게 구도를 잡을 때는 틸트가 훨씬 빠릅니다. 스위블은 열고 돌리고 두 동작이 필요한데 틸트는 그냥 꺾으면 끝나니까요.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크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조그 스틱입니다. AF 포인트를 이동할 때 터치로 해도 되지만 장갑을 끼는 계절이나 손에 땀이 차는 여름에 혹은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는 터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조그 스틱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히 편한 거죠. C2에서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치명적이더라고요. 네 번째로는 원슬롯 메모리입니다. 상업사진에서는 듀얼 메모리와 이중 백업이 필수인데 이게 없다는 게 가장 치명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기계 셔터의 내구성입니다. 한 팀당 1500장에서 2000장 정도를 찍는 스냅 사진 특성상 카메라의 내구도 또한 상업사진에서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데요. 컷수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기계 셔터로 촬영을 하면 셔터박스가 고장났을 때 수리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생각하다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이 5가지 각각은 작아 보이는데 매일같이 촬영을 해야 하고 하루 종일 야외에서 상업사진과 영상을 병행하다 보면은 복합적으로 문제가 쌓이더라고요. 결국은 알파7 M4가 대안인가 싶었지만 나온 지도 오래되었고 M4 또한 제가 직접 사용을 해봤을 때 발열 문제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영상을 병행해서 촬영하기에는 이 디액티브 손떨방이 없다는 게 가장 아쉬웠어요. 그러던 중에 소니에서 알파7 마크 5를 발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2에서 느꼈던 불편한 부분들을 거의 다 보완한 바디라고 느껴졌어요. 스펙적인 진부한 이야기 말고 제가 실전에서 느낀 점을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로는 바로 배터리 효율의 증가입니다. 사실 저는 아예 기대도 안 했던 부분이에요. 야외 스냅 작가한테 배터리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최소 2개는 써야 되거든요. 실내 스튜디오는 충전기를 꽂아두면 되지만 야외는 다릅니다. 이동하면서 촬영하고 쉬는 시간도 불규칙하고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면 그만큼 짐이 늘어나니까요.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절전 모드를 활용을 했을 때 야외에서 약 5시간 촬영을 했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병행했고요. 끝나고 배터리를 확인해 보니까 약 30%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루 한 타임 촬영 기준으로 보조 배터리 없이도 버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촬영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배터리 때문에 촬영이 끊기는 상황은 거의 없었습니다. 야외 작가한테 이거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촬영 안정성이에요. 고객을 촬영하는 중요한 순간에 잠깐만요, 배터리 좀 교체할게요 라고 하는 말을, 이거를 줄일 수 있는 게 현장에서는 꽤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장점 두 번째는 디액티브 손떨방입니다. 디액티브 손떨방 C2에서 이미 써봤고 그때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M5에서도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핸드헬드로 찍는 영상 충분히 쓸만한 수준이에요. 완전 짐벌 수준이냐? 솔직히 말해서 그건 아닙니다. 근데 야외 스냅 영상에서 고객님들한테 전달하는 수준으로는 충분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야외 스냅 작가가 영상까지 병행을 하려면 짐벌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짐벌 하나 추가하는 순간 세팅 시간, 무게, 전환 속도 전부 다 느려지는 거예요. 사진을 찍다가 카메라를 그대로 들고 영상 버튼만 누르면 되는 구조, 이게 야외에서는 압도적으로 편합니다. 특히 커플 스냅이나 가족 스냅을 촬영을 할 때 이 자연스러운 순간을 잡아야 할 때 장비 전환에 5초가 걸리느냐 0초냐, 이 차이가 결과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장점 세 번째로는 전자 셔터입니다. M5는 전자 셔터와 기계 셔터 둘 다 됩니다. 이게 왜 야외 스냅 작가한테 의미가 있냐면요, 야외에서는 전자 셔터가 정말 편합니다. 셔터 충격이 없으니까 연사할 때도 안정적이고, 전자 셔터는 셔터에 물리적인 충격이 없어서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내구성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셔터박스 수리비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소니 알파9을 10년 가까이 썼지만 셔터 수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알파7 마크5의 전자 셔터가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야외에서 스냅 촬영으로 사용 시 결과물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실내로 들어가면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형광등이나 LED 조명 아래에서 전자 셔터를 쓰면 플리커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사진에 줄무늬가 들어가는 거죠. 이때는 기계 셔터로 바꿔야 합니다. 야외 스냅이라고 해도 중간에 실내 들어가서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셔터 모드 하나만 전환하면 끝이니까 별도의 세팅 없이 대응이 가능한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전에서 촬영 안정성을 높여주는 부분이에요. 예측이 가능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현장에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뜻이니까요. 장점 네 번째로는 틸트 플러스 스윕을 액정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C2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인데 M5에서 모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틸트와 스윕을 둘 다 되는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는 틸트, 로우 앵글과 하이 앵글 빠르게 꺾어서 구도 잡고 바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0.5초면 끝납니다. 영상을 찍을 때 특히나 셀프 모니터링이 필요한다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스윕을 활용합니다. 화면을 돌려서 바로 확인하면 되는 거죠. 이게 야외에서 왜 중요하냐면은 야외 스냅은 포즈 전환이 굉장히 빨라요. 여기 앉아보세요 하고 바로 로우 앵글로 내려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스윕을만 되는 바디는 그 전환이 굉장히 느립니다. 열고 돌리고 각도를 맞추고 이 사이에 자연스러운 순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틸트는 그냥 꺾으면 끝입니다. 이 한 동작 차이가 하루 촬영에서 수십 번씩 누적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배터리나 손떨림 보정, 셔터 모드, 액정 구조, 이 모든 것들이 야외 스냅 작가가 사진과 영상을 원바디로 끝내기에는
α7, M5는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솔직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M5 가격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품귀 현상까지 있어서 원하는 타이밍에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현실적으로 추천드리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α7 C2와 소니 α9 중고를 활용하는 겁니다. C2는 영상용으로 디액티브 손떨방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α9 중고는 사진 전용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α9 중고 가격이 꽤나 합리적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야외에서는 아직도 충분히 현역입니다. 투바디 운용이 조금 귀찮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야외 상업사진에서는 사진과 영상 전환 바디를 자체로 나눠버리면 오히려 세팅 전환 스트레스가 굉장히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사진은 항상 서브 바디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상 최적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M5 하나 사는 가격이면 이 조합이 가능하고 용도별로 최적화된 세팅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원바디만 원한다면 M5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가격 대비 실용성을 본다면 이 조합도 진지하게 고려해볼만 합니다. 여기까지는 장비 얘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상업사진 작가라면 장비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장비를 바꾸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요. 첫 번째로는 이 장비에 투자한 만큼 매출이 오를 수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객에게 지금보다 분명하게 더 나은 결과를 줄 수 있는가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 시간이 다른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명확하게 예가 아니라면 그 장비 교체는 투자가 아니라 소비입니다. 그럼 저한테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너는 왜 바꿨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단순히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사진 작가도 어느 정도의 가벼운 영상도 병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사진과 영상을 병행함에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바디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투자의 개념으로 구매를 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카메라만 바꾼다고 해서 매출이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고객은 여러분들이 어떤 카메라를 쓰는지 몰라요. 고객이 보는 거는 결과물입니다. 이 사람한테 맡기면 나도 저렇게 나올 수 있겠다. 이 믿음이 매출을 만드는 거예요. 장비는 결과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만드는 속도를 바꾸는 도구라는 거예요. 효율이 올라가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건수를 소화할 수 있고 그게 매출로 연결이 되는 거지 장비 자체가 매출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장비로도 매출이 안 나오고 있다면 바꿔도 솔직히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바꿔야 하냐? 장비를 바꿔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결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객이 나를 믿게 만드는 거. 근데 생각해보세요. 고객이 작가를 처음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촬영 현장이 아니에요. 요즘은 인스타그램입니다. 고객이 검색하고 피드를 보고 릴스를 보고 이 사람한테 맡기면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곳이 인스타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순서가 이겁니다. 카메라가 좋아서 사진이 좋아져서 고객이 오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 신뢰가 쌓여서 고객이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실력이어도 인스타그램을 제대로 운영하는 작가는 예약이 밀리고 운영을 하지 않는 작가는 왜 안 들어오지? 하면서 결국은 장비 탓을 합니다. 차이는 카메라가 아니라 신뢰가 쌓이는 구조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근데 대부분 작가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스타 올리고 있는데 반응이 없어요. 일일 일릴스 해도 문의가 안 와요. 뭘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사진 잘 찍는 것과 인스타그램 마케팅은 완전히 다른 기술이거든요. 저도 사진을 16년이나 했지만 16년을 공부를 해도 부족한데 마케팅을 감으로 하면서 결과를 기대하는 것, 이것도 솔직히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따로 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상업사진 작가가 인스타그램에서 문의가 들어오는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지, 사진을 올리는 법이 아니라 신뢰가 쌓이는 계정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것에 관한 영상을 링크를 고정 댓글에 걸어둘게요. 장비 고민하는 시간에 그 영상 한번 보시면 매출 기준으로 뭘 먼저 해야 하는지 순서가 조금 잡히실 거예요. 장비는 그 다음에 바꿔도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상업사진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정보들 제가 공유를 드릴게요. 사진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